이제 삼양그룹의 RPA 사례를 들으실 텐데요. 실무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내일 당장 성과가 나는 RPA 비법 공유라는 제목으로 손현철 삼양홀디스 과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손현철 과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양홀딩스 디지털 혁신팀의 손현철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내일 당장 성과내는 RPA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이제 앞서 여러 RPA 세미나 통해서 들으셨던 RPA 사례, 실질적인 활용 사례보다는 어떻게 하면 RPA를 좀 쉽게,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하면 좀 편하게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주제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좀 간단한 퀴즈를 던지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RPA와 사람, 당연히 업무 퍼포먼스 누가 뛰어날까요? 다들 RPA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제 답은 사람입니다. 무슨 RPA 세미나 하면서 무슨 뜬금없는 얘기 이런 얘기들 하고 있나, 이상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인 제 경험을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쭉 여러 가지 인터뷰도 진행하고 사업장별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은 담당자분들을 만나고 실제로 그들이 업무하는 경우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장에 한 업무를 한 20-30년 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만나서 이제 RPA 저희 하려고 하는데 좀 업무를 설명해 주세요 하면 대부분 이런 얘기들 합니다. 내가 지금 설탕밥만 20-30년인데 무슨 자동화를 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되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본인의 업무들을 쭉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시연을 하는 거를 이제 옆에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세요.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전성기 시절에 임요한 정도의 손놀림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렇게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보시면 업무도 상당히 정확하고요. 실수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시작 전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고민을 해보면 우리 전사에 이런 역량을 가지신 20-30년의 이렇게 업무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전 임직원들이 동일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런 분들은 되게 극소수고요. 이분들이 또 문제는 언젠가는 10년 만년 이렇게 근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퇴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음 담당자가 능숙하게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되게 이어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또 인수인계 할 때도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에 축적해서 경험 기반으로 업무하시던 분들은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저거는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애매한 설명을 하시죠. 당연히 업무 인수인계 받는 담당자들 상당히 어려워하고 이분들이 업무 이탈하면 상당히 공백이 생깁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왜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서 이걸 말씀드리는지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감을 잡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올해 한 초중반쯤에 속초로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곳이 이제 속초에 있는 유명한 물회집인데 제가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화면에 나오는 로봇이 이제 무인으로 서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로봇이 알아서 원하는 테이블까지 주문한 자리까지 음식을 갖다 주면 주문한 사람이 알아서 내려 먹는 이런 되게 신기한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앞에 사람이 있더라도 얘가 알아서 피해가고 식탁도 테이블도 이렇게 착오 없이 술술 배달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봤을 때 제가 느낀 바는 이 식당에 로봇이 한 5대 정도 되고 한 사람이 한 8명 정도가 이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느끼는 바가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다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섬찟함과 어떻게 될지 미래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사람이 제 생각에는 한 30%로 줄어들고 로봇이 그 인력을 더 많이 차지하겠죠. 그 업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인화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하실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되게 좋은 사례 있습니다. 억대 연봉 미 프로그래머
컴퓨터에 6년간 일 맡기고 놀았다.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제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일 안 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줘. 되게 멋진 모습이죠. 근데 이 역대 연봉 미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일 시키고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게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일을 대신 해주고 RPA가 대신 업무를 해주고 그 시간에 나는 조금 더 부가가치 높은 일, 조금 더 성과 내는 일, 이런 부분에 치중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훨씬 인정받고 능력 있는 이런 역량, 성과 나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RPA 뭐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야? 간단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빠르게 하는 게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RPA를 처음 저희 삼양그룹이 도입하기 시작했을 때 검토할 시점이 한 2년 전쯤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점에는 이제 국내에 RPA 솔루션사들도 이제 뭐 지사들이 없었고, 또 이렇게 뭐 알려진 파트너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사들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국내에 이런 여러 사례들도 없었을 거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역량 내재화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맨 땅에서 시작을 해야 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쉬워졌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업의 사례, 그거에 걸맞는 전략만 우리한테 뽑아서 가져와서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 당연히 파트너사, 국내 지사 이렇게 협력 가능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있으니까 도움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도움 받으실 수 있고, 또 이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원하고자 하면 바로 당장 교육받아서 우리 회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활용하셔서 하시면 바로 성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그냥 가장 빠르게 하는 게 가장 RPA에 성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삼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으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1924년에 설립이 됐고요. 이제 곧 100년을 앞둔 전통적인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영위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화학, 뭐 식품, 그리고 의약, 그리고 패키징 이런 것들의 4대 사업을 축으로 이제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는 부분에서 설탕, 밀가루, 상쾌한, 숙취해소제, 큐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저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뭐 자동차 부품 소재, 그리고 항암제 이런 것들 전반에 우리 생활에 밀접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고객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저희. 그 추진 배경부터 이제 추진 현황, 결론 이거를 설명드릴 건데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를 우리가 왜 했고, 그리고 뭘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3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PA 왜 시작했나? 그냥 RPA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RPA가 그 세부 과제로 진행이 됐고, 추진 배경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0년 된 전통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스템과 상당히 많은 인프라, 뭐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산재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수준을 되돌아보는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선도 기업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그 DT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이제 R&D, 제조, 영업 마케팅, 경영 관리 이런 4대 주요 제조의 핵심 축을 기반으로 어떤 솔루션, 어떤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DT 전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조직에 어떤 문화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비전을 수립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이 비전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세부 과제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스마트 R&D, 영업 마케팅, RPA, 뉴 ERP, 조직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고요. 여기에 있는 8가지 모두 경중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제 보시면은 뭐 본격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RPA인데,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위해서 뉴 ERP 프로젝트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 조직 역량, 그래서 임직원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스마트 팩토리 수준 진단, 뭐 디지털 경영 관리, HR 시스템 개선, 다양하게 이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희가 원활히 잘 진행되고 문제없이 이대로만 가면 우리 DT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돌발 변수가 일어났죠. 올해 갑자기 이제 코로나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라는 갑자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시 현 위기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재수립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올해 초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디지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가 진행됐고 내부 상황도 같이 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앞에 이제 8대 전략보다 보다 세부적으로 이제 다시 그룹핑을 해가지고 운영 효율화 측면의 과제, 그리고 디지털 영업운영 강화의 과제,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일하는 방식 변화, 자동화 과제인데, 이렇게 3대 축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을 재정의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RPA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텐데, 뭐 RPA 설명은 여러 세미나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무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갈수록 이제 사회 환경이 고령화되고 있었고, 사회 전반 뭐 내외부적으로 디지털로 일해라, 데이터로 일해라,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하에 정답을 찾은 것은 이제 RPA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미나 같은 경우 많이 다니시면 RPA가 뭔지 이제 주구장창 설명을 들으실 텐데, 이런 뭐 365일, 뭐 일처리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너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이런 것들 구구절절 외우셔서 RPA 프로젝트 추진하는 게 너무 복잡합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이 외에 업무도 많고,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다른 거 외우지 마시고요. RPA는 그냥 쓰리고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뭔 소리냐 하면, 보시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그냥 RPA는 다른 구구절절한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쉽고요, 빠르고 정확합니다. 임원 뭐 경영진 보고할 때 이렇게 3개 큰 축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뭐 일반적으로 업무도 빠르게 하고 거기다 쉽고요, 그리고 실수도 없대요.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RPA의 구구절절한 뭐 이론적인 설명 필요 없이 RPA 하면 이렇게 좋답니다 하고 그냥 빠르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앞에서 구구절절 설명했는데, 그럼 삼양그룹은 뭘 했는데, 뭐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길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3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1차, 2차 프로젝트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 2차 프로젝트 결과 총 65건의 업무가 자동화됐고, 시간상으로는 연 1600시간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연 10,000시간 같은 경우에 아마 체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국내 사무직 근로자가 한 연에 한 1900시간 정도 일을 하니까 사무직 근로자 5명분의 일을 RPA가 대신해준다. 상당히 놀라운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저희가 뭐 단계별로 그냥 뭐 식품, 화학, 의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군별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단계별 목표가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 자동화 1차에 그냥 쉬운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2차에는 RPA가 이런 것들까지 되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거 해볼까? 그럼 프로세스 혁신을 여기에 도입을 해가지고 기존에 없던 업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지금 현재 3차 목표는 여러 가지 디지털 혁신 기술 접목해가지고 지금 큰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프로젝트를 마치고 저희의 내부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전사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우리의 수준 진단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요. 1차 완료 시점에 저희가 한 2단계 정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1차 프로젝트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1차를 하고 난 결과 이거는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해, 반드시 전사 확산해야겠다는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 전사 확산하기 위해서 그냥 1차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물론 당연히 뭐 진행은 되겠지만, 보다 높은 성과,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1차에 해야 될 일, 그리고 2차의 조직 구성,
3차 인력 양성, 4차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세부적으로 할 일, 과제, 조직,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3단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3차 프로젝트가 마쳤을 경우에는 이제 4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1, 2, 3차까지는 해보시면 되게 쉬울 겁니다. 뭐 그냥 자동화하는 부분, 프로세스 발굴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4차로 가기 위해서 전사 RPA를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도달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게 이런 혁실 기술 접목, 뭐 AI가 당연히 접목돼야 되고, 뭐 챗봇이나 여러 가지 기반 주변 디지털 인프라들이 같이 접목돼야지 이제 전사 RPA DNA를 확산하는데 충분히 성과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말씀드렸는데 단계별로 저희는 1차에 식품을 진행을 했고 2차에 화학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2차 진행하면서 1차에 못했던 부분 확산 병행을 하고 3차 진행하면서 1, 2차에 못했던 부분 확산하면서 이렇게 점점 과제를 스케일업 하고 있고요. 보시면 단계별 목표가 명확합니다. 저희는 1차에는 RPA에 대한 기술 검증을 진행을 했고요. 2차 본격적으로 이제 RPA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전사 확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RPA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 내재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 임직원들이 이제 RPA를 활용해야 돼라는 이제 판단하에 인력 양성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차 지금 진행하면서 RPA 현업 대상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4차 전사 확산 자체 운영, 사업 RPA 자체 개발 운영 이거를 목표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외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내역을 보면 당연히 조직도 저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RPA 챗봇 그리고 서버 가상화 그다음에 현업 교육, 뭐 IQ봇 여러 가지 이제 기반 기술들을 같이 접목하면서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렇게 단계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앞에 여러 세미나들 들으시면 자동화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 많이 사례를 들으셨을 텐데 제가 그 사례를 쭉 보고 저도 이제 뭐 RPA 강연 많이 하면서 제 영상을 많이 봤을 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자동화되는 거 당연하고 일단은 뭐 우리랑 업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이 다 다른데 다른 회사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했다는 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자동화 이렇게 사례보다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프로세스 혁신 이런 과제를 이제 조금 제가 참고차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여러 가지 이제 매일매일 진행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장의 생산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그것들을 조정하는 이런 업무들을 매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여러 담당자 조직장들이 개별적으로 취합해서 매일매일 그 공장장인 대표이사께 이제 보고하는 개별 보고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당연히 이거에 대한 시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데이터의 오류도 있었고 되게 복잡합니다. 한눈에 보고 싶은데 공장의 현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RPA를 도입해서 매일매일 데이터를 알아서 RPA가 취합하고 그리고 여기에 파워 BI라는 BI 툴을 접목을 함으로써 공장의 생산 현황을 이렇게 대시보드로 매일매일 만들어서 공장 현황 전체에다 공유를 해주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장의 전 임직원들은 우리의 현황이 이러니까 우리의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빠르게 생산 공정을 조절하는 이런 큰 부분의 혁신이 이루어졌고요. 뭐 B2C 기업 같은 경우에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B2C 기업들은 소비자 조사를 많이 하죠. 트렌드 조사도 하고 고객의 반응도 조사하고 그거에 따른 우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소셜 분석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워낙 데이터가 소셜 분석 데이터 같은 경우 워낙 데이터 방대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것들을 매일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분석하면 좋지만 처리 주기 보시면은 뭐 이슈가 발생했거나 우리가 어떤 프로모션을 했거나 그거에 대한 사후 조치로 이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 역시 RPA로 적용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매일매일 가져오고 리포팅을 해주고 담당자 전체한테 공유를 해주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매일매일 이런 데이터 우리의 고객이 우리 회사를 바라보는 그리고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지를 거의 뭐 실시간성으로 볼 수 있었고요. 이거의 가장 큰 시사점은 기존의 업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마켓
마케터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케터 역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에 대한 레포트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정형화해서 그 역량이 있는 역량 높은 마케터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대체 담당자가 이게 RPA가 전해줄 레포트를 갖고 대충에 이런 추이가 있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를 그냥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역량 내재와 역량의 연속성 이런 것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RPA 포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 RPA 포탈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뭐 RPA 포탈도 여러 사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까지 뭐 타사들 구축한 사례 보시면 대부분 관리의 목적으로 RPA 포탈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가 뭘 하는지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하고 그걸 보고 뭐 장애가 남에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RPA를 만들어주자, 포탈을 만들어주자,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주자라고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오늘 이제 뭐 포탈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뭐 사내망에서 이제 데이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례로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대 사업군이 있습니다. 그 사업군별로 이제 나름의 RPA 혁신 체계, 혁신 목표를 달성한 경쟁 체계를 대시보드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사업부 간 경쟁 체계, 팀별 경쟁 체계를 만듦으로써 사업부 간 이제 RPA가 빠르게 계속 가속화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요새 이제 뭐 비대면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 중요해졌는데 기존에 업무 발굴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현장 미팅 통하고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세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전 사업장을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많은 공장을 다니고 많은 담당자 만나는데 이런 것들도 현재 되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RPA가 뭐 당연히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 제약 때문에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탈의 업무 제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업무 제한을 포탈에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이거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줄줄줄줄 매일 쓰는 거랑 다른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업무를 여기에서 특정 저희가 정해놓은 매뉴얼대로 입력을 하면 RPA 임팩트가 저희한테 자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점수 환산하는 공식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S부터 A, B, C, D까지 이제 평가 등급이 나오면 저희는 S 등급 위주로 이제 쭉 뽑아보고 내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담당자 연락해가지고 세부 미팅을 하거나 이런 체계를 만들었죠. 불필요한 수고를 줄이고 그리고 담당자 대면을 최소화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뭐 챗봇 이렇게 도입했는데 4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요새 뭐 챗봇, AI 챗봇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 개인적인 물론 생각이지만 RPA 하나, 챗봇 하나 이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 물론 둘 다 훌륭한 솔루션이지만 이 두 개가 접목되면 연계가 된다면 상당히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RPA 챗봇을 연계했고요. 뭐 사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임원진 회의 같은 경우에 뭐 팀장님이나 임원들이 이제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데이터를 항상 많이 이렇게 준비를 가시겠죠. 뭐 보통 보고 자리. 근데 예기치 않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8년도에 우리 화학그룹의 실적을 보여줘. 준비해갔으면 바로 답변할 수 있는데 준비해가지 못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뭐 카톡으로 이제 뭐 해당 담당자한테 야, 자료 뽑아줘 하면 그 담당자 다시 전화하고 여러 부서 데이터 취합하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회의 중에 데이터 넘어오면 뭐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대부분 취합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챗봇과 RPA를 접목을 시킴으로써 저희가 그냥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냥 미팅 중에 대화창에다가 그냥 RPA 뭐 이렇게 챗봇한테 데이터 뽑아줘 하면 RPA가 백단에서 이런 것들 데이터를 쭉 추출하고 그 결과 그냥 회의 중에 안전한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뭐 챗봇하고 RPA를 접목하기 위해서만 그냥 시작한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비대면 영업 마케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챗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AI 기반 영업사원 챗봇을 만들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챗봇을 계속 내부적으로 학습시키고 RPA를 계속 업무를 접목시키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AI 기반으로 이제 고객까지 응대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OCR인데 OCR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사례들 들으셨을 것 같아서 뭐 일반 이론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그냥 공장, 저희 같은 경우 오래 이렇게 전통 기업이다 보니까 설비가 간혹 이렇게 노후화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뭐 간혹 이제 뭐 센싱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자가 이렇게 수기로 이제 실재고 조사를 한 번 더 체킹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여러 담당자 데이터 취합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면 사람이 처리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데이터를 이렇게 취합해서 저희가 그냥 스캔만 하면 RPA 학습 통해 가지고 알아서 ERP에다 입력을 하고 시스템 대사해서 재고 분석하는 이런 체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내재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RPA 같은 경우에는 워낙 쉽고 뭐 이렇게 빠르게 배울 수 있어서 지금 뭐 기존에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는 대부분 IT 부서나 협력사 위주로 프로젝트 진행하고 계실 텐데, 저희도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현업의 세부적인 업무 단계, 하부 업무까지 파고들려면 현업이 직접 RPA를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현업 인력 양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이제 뭐 RPA 교육 본격적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뭐 온라인 과정과 오프라인 과정, 그리고 기초 과정, 심화 과정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현업 RPA 인력 양성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 목표대로 이 현업의 담당자들이 RPA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교육 같은 경우에 일시적인 한시적인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올해 교육 진행하고 교육 보완해서 저희 임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 차원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HR의 이런 교육으로 접목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짧게 이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가상화 환경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1차 진행을 할 때 물리적 PC, 서버 이런 것들로 이제 RPA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뭐 당연히 뭐 문제는 없지만, RPA 같은 경우에 점점 많은 권한을 가지고 뭐 HR 데이터, ERP 데이터, 뭐 자금 데이터를 RPA가 스스로 처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RPA의 권한을 탈취당한다면 상당히 끔찍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1차를 진행했을 때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하에 전체 시스템을 이제 가상화로 전환을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20대 봇이 지금 가상화에서 분할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결과 뭐 당연히 뭐 RPA 같은 경우에 업무 돌아가면서 한 번에 내려가면 전사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 백업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당연히 또 현업이나 뭐 일반 악의적인 마음을 가진 담당자가 접근해서 데이터를 편취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먼저 차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접근 차단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진작이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고려하셔가지고 좀 준비하시면은 뭐 중복 투자나 이런 부분에 조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저희의 했던 사례를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있는 사례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의 그냥 단위별 성공 사례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관리자가 봤을 때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그거에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마무리해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RPA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RPA 프로젝트에 위한 성별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프로젝트 많이 경험하셨어도 RPA는 업무 속성이 다릅니다. 기존에 시스템을 만들면 끝이었지만 이거는 현업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당연히 저희가 조직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업의 업무, 현업이 이제 RPA 같은 경우에 그냥 아직은 지금 많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는 처음 시작하는 담당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RPA가 내 업무 뺏어가는 거 아니야? 나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셔서 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경영진이나 임원진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조금 강력하게 탑다운으로 드라이브해서 좀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번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기존의 사례들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시작할 때 그냥 단계별 처음 해보고 그냥 확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전사 RPA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목표 확실히 세우시고 장기적 관점으로 플랜을 세우신 다음에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수행을 하시면은 보다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 관리가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이번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임직원들의 RPA에 대한 저항과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임직원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당신의 업무를 뺏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잡무를 뺏어주고 당신은 조금 더 부가가치 높은 업무를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사내 가용 가능한 모든 매체 통해서 거의 뭐 세뇌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시스템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가상화처럼 장기적 기술의 발전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3년 이렇게 바라보고 그 목표가 어디까지 갈지를 예측하고 시스템 이런 것들 인프라 운영하시면 상당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세부적인 내용인데 이와 같이 저희는 이런 COE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챔피언 그룹, 뭐 어드바이저리, 스폰서 그룹 그리고 COE 조직 저희 팀과 뭐 현업의 CFT들을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계속 이제 업무 발굴하고 선순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고요. 당연히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면 탑다운, 바텀업 여러 가지로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하시면 되게 도움될 것 같고요. 조직 구성하면 당연히 R&R 필요합니다. 그냥 네 거 내 거 할 거 이런 것들 뭐 그냥 막연히 기존의 프로젝트처럼 뭐 PM이 하면 돼, 개발이 하면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분명히 관리해야 되는 사람 필요하고요. 업무 발굴해야 되는 사람 필요하고 설계, 개발해야 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이 이런 RPA 기술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이제 상부의 지침이 있었고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IT도 현업의 업무를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애자일하게 빠르게 서로를 이해하는 업무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보시면 설계와 개발이 이제 현업이 같이 조금 녹아져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단계별로 나눠서 조금 책임을 명확히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화 관리인데요. 계속 이건 2번, 3번 얘기해도 제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재미난 RPA는 쓰리고다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도 만들어가지고 사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상영하면서 홍보도 했었고 뭐 이런 임직원들과의 대화 그리고 임원 세미나 뭐 현의 사보 뭐 저희의 일어난 사내 방송 이런 것들 포탈 통해서 저희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 통해 가지고 RPA가 계속 좋습니다라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했고요. 이제는 뭐 지금은 워낙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예전만큼 큰 노력을 들이진 않지만 아직도 저희는 잘 돌아가고 있어도 RPA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PA 시작 전부터 RPA가 이렇게 좋답니다. 다른 회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좋고요. 담당자분 이렇게 하시면은 당신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보다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겪어본 바로는 RPA는 처음에는 하기 어려워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업무만 한 담당자는 없습니다. RPA는 안 해본 담당자는 있더라도 한 업무만 한 담당자는 없습니다. 한번 RPA를 체감하고 나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2개, 3개 계속 자기의 귀찮은 업무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관리 상당히 힘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RPA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프로젝트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기존의 프로젝트 시스템 만들고 쓰세요 하고 교육하면 끝입니다. 근데 RPA는 현업의 업무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저희가 계속 캐치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사내 이런 것들 포탈 통해서 설문도 계속 진행하고 인터뷰 계속 진행하고 한 번 인터뷰가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할 때마다 현업들의 이제 인터뷰 이런 것도 진행합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뭐 92%의 임직원들이 RPA 도입 후 상당히 업무가 편해졌고 되게 만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업무 시간 절감됐고 만족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개인 여가 시간이 늘어나서 되게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마 뭐 8%가 있을 텐데 아마 이분들은 한 RPA가 한두 달 정도 돌아보면 RPA가 처음에는 분명히 장애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사내 조사를 했을 때 92%가 나왔다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 계속 사용자 니즈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앞에랑 마찬가지로 현업 보이스 대부분 인터뷰 하셔서 어떤 것들이 불만이 있는지 나머지 8%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개선하면 얘는 도움이 되겠구나. 그냥 기존에 있는 단순 업무 그냥 쭉 해주는 게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업무 특성에 따라서 만족도는 다르겠지만 제 경우 당연히 숫자 입력 실수 사라졌습니다. 되게 만족스럽죠. 제 경우엔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생산 데이터 기반 생산 관리 가능해졌고요. 스마트 팩토리화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멋있는 그림이 없죠. 그 영업 기회 발굴, 고객 대면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당연히 본인 실적 더 올라갈 거고, 뭐 R&D,
연구 시간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밸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하는 내용인데요. 결론은 그냥 이렇게 딱 오늘 RPA3고와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A는 처음에 시작하면 대부분 임원들이 여기에 대한 큰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멋있는 ERP부터 그 엔드 투 엔드 쭉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시는데, 이런 것들로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화려한 이런 업무보다는 확실한 걸로 스몰 석세스 해가지고 그냥 스케일업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이제 RPA가 우리한테 어떤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감했을 때 그때 이제 화려한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더보다는 코어업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RPA는 시스템이 아니라 현업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현업이 불편함을 어디에서 느끼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실적으로 가서 대면하시고 미팅하시고 체감하셔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시고요. 당연히 R&R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 명확히 하십시오. 현업의 업무를 대신해 줄 뿐이지 현업의 업무를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업은 자동화됐다고 해서 그 업무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실 때 현업 업무를 자동화됐지만 이 업무는 당신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나더라도 본인이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과 책임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RP 하다 보면은 초반에 장애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당연히 계속 이제 보완하고 진행하면서 이런 장애율이 적어지는데, 특히 이제 외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장애 발생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 역시 장애 발생했다고 되게 당황해서 어떻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미리 장애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복구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계획은 크게 보시고 목표는 구체적으로 해서 단계별로 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RPA는 프로젝트가 끝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운영되고 시스템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한 당연히 보완해줘야 되고 장애도 발생하고 또 업데이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RPA는 끝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패도 없습니다. 워낙 이렇게 성공률이 높은 프로젝트고요. RPA 성공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주간 부서만 잘하면 90% 이상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책임을 가지시고 한번 소신껏 프로젝트 진행하셔가지고 큰 성과 얻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세부적으로 질문 던져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